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NAD M10 V3 지난 시간에 클래식 라인 C700은 버전 2였고 이 마스터 시리즈 M10은 이제 버전 3까지 왔습니다. 그 둘은 사이즈도 거의 같아요. 미세하게 한 2-3mm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거의 같은 셰시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컴팩트 앰프의 장점 잠깐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배치의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연관되는 말인데 배치가 자유로우니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큰 앰프들은 앰프 자체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의 한 중심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작은 앰프들은 생활 속 공간에 섞일 수가 있어요. 나랑 대면에서 정중앙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어떤 공간 속에 어떤 메인이 되는 그런 시선을 끄는 중심이 아니라 여러 생활 인테리어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념적으로도 이렇게 모으시는 그런 예전의 형태에서 음악과 함께 즐기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사이즈와 스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NAD는 똑같아 보이는 이 둘을 서로 다른 시리즈로 만들어냈을까요? 그게 소위 포트폴리오죠. 생긴 건 거의 싱크로율이 90%인데 서로 다르거든요. 가격도 다르고 사이즈는 똑같지만 묘하게 이 디자인, 패널 디자인도 좀 다르고 결정적으로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구매자가 다른 그룹이다라고 아주 그 교묘한 마케팅이자 영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똑같은 외관을 한 제품도 둘, 셋으로 이렇게 새끼를 치는 그게 오랫동안 오디오를 만들고 팔아온 사람들이 동물적 감각처럼 이렇게 나눠 놓으면 또 팔린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똑같은 제품도 색깔을 3가지, 5가지로 나눠 놓으면 매출이 늘어나듯이 뭐 같은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C700은 1972년부터 시작한 NAD의 오랜 스타일을 그대로 계승시키고 진화시킨 클래식 라인에 속한 제품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볼 M10 V3는 이 마스터 시리즈 NAD의 최상위 라인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그 라인업에 속한 컴팩트 사이즈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앰프의 타이틀은 똑같아요. 블루 OS 스트리밍 앰프. 기능적으로 보자면 올인원이고 성능으로 보자면 하이브리드 디지털 증폭을 하는 그런 사이즈만 작은 제품입니다. C700이나 V10이나 두 제품 다 시작은 한 2010년 후반대 이때 시작을 했는데 C700이 버전 2가 나오는 동안 M10은 벌써 버전 3까지 와 있습니다. 마스터 시리즈의 혈통을 컴팩트하게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저희가 아는 M33, M23 이런 앰프들을 닮아 있다고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다만 이 제품의 앰프의 핵심인 증폭단은 상위 M33이나 M23에 들어간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쓴 게 아니고 C700처럼 같은 하이펙스 사이 제품을 쓰는데 C700은 UCD 계열의 증폭단을 쓰고 지금 M10은 하이펙스의 N코어 모듈을 씁니다. 그게 M10과 C700의 차이이기도 하고 M33과 다르게 설정한 M10 사운드를 특징 짓는 소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상위 라인업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에서 M10 V3는 한 등급 위의 성능이나 또 기능을 하나를 더 추가시키거나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교묘하죠. 그래서 M10 V3를 지난번 이제 버전 2에서 바뀐 것들만 먼저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입력에 C700처럼 포노단이 추가됐어요. M10 V2에서 이 RCA 언밸런스 입력이 2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포노단으로 변경한 거 그렇게 포노단이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이 다르죠. 기존의 DAC칩을 최신형으로 변경했어요. 아마 이 칩을 쓰는 DAC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난번 버전 2는 버전 1 이래 ESS의 ES9018을 칩을 쓰고 있었는데 이 V3부터는 9039가 됐습니다. 버전 1에서 2로 변경될 때도 똑같은 칩을 쓰고서도 두 가지 특성을 강화시켰죠.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히고 노이즈 레벨을 낮추는. 근데 이 1에서 2로 변경된 것보다 이번에 아예 칩셋까지 바꿔서 그 성능을 훨씬 강화시켰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확장된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이 노이즈 레벨을 울트라 저노이즈, 초저노이즈로 낮춘 그런 노이즈 레벨 이게 칩셋을 바꾸면서 동시에 생겨난 그런 변화입니다. 이 칩이 32비트 768kHz까지 DSD는 1024까지 그런 막강한 성능을 가진 DAC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10은 디락 라이브가 버전 2에도 있었는데 버전 3가 되면서 그게 확장됐어요. 디락 라이브의 풀 버전이 되는데 풀 버전은 이름이 베이스 컨트롤 레디라고 불러요. 주파수 보정의 범위가 이제 저음까지 내려가는 그런 과항대역 전체 대역에 걸쳐서 룸 코렉션을 하는 그런 풀 버전의 디락 라이브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도
버전 2에서 이 디락 라이브는 베이스 컨트롤 레디가 옵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비용을 내고 버전업을 해서 쓸 수도 있었는데 이 V3에서는 아예 기본으로 탑재가 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나머지의 모든 기능과 포맷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버전 2로부터의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그 결과로 M10 V3를 보면 기본적으로 앰프 성능으로 가장 중요한 하이펙스 N코어 모듈을 증폭단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증폭단이 100W. 이게 자사 설명으로 보면 이게 100W로 가로치고 8오hm, 4오hm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오음과 4오음이 똑같이 100W라는 의미는 아니고 8오음과 4오음의 로딩이 서로 변화된다는 의미이고요. 제가 어디서 본 데이터로는 4오음이 되면 이게 160W 출력을 내는, 그러니까 4오음이 돼도 똑같이 100W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이름에서 밝히고 있는 이 제품의 어떤 정체성 같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 블루 OS 스트리밍, 블루 OS 스트리머를 탑재하고 있다는 게 F의 성능에 못지않게 이 제품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참고로 알려드리면 이 블루 사운드의 이 블루 OS 시스템은 원래 멀티룸 기능에서 시작한 그런 메커니즘이라서 이 블루 OS 포맷을 탑재한 모든 기기들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으로 대부분의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모두 탑재하고 음악 서비스 프로그램 대부분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보다 훨씬 상위의 제품들하고 똑같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룬 레디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아는 고음질 음원 서비스하고 모두 연동이 되죠. 다이달, 코브즈, 스포티파이, 그거의 커넥트 버전들, 애플 에어플레이 2, 그리고 블루투스는 HD 등급으로, 그러니까 24비트 블루투스를 재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뒤쪽에 랜 포트 바로 아래 보면 USB-A를 꽂는 곳이 있어요. 종종 그게 뒤쪽에 있으면 무슨 펌업을 할 때 쓰는 그런 용도의 USB 포트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파일을 읽어낼 수 있는 USB-A 포트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기들에서 요새는 거의 빠뜨리지 않는 영상 기기하고의 연계, 최신 포맷, HDMI EARC 포트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게 이 고릴라 글라스, 이거 굉장히 튼튼하기도 하지만 이게 C700하고 은근히 차별화된 부분인데, C700은 이쪽에 요만한 볼륨 노브이 있고 아래쪽에 버튼이 2개 있느라고 디스플레이가 5인치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걸 다 치우고 터치식으로 전체를 다 쓰는 디스플레이, 7인치 LCD 모니터를 앞쪽에 둔, 그게 좀 시원시원하죠. 그런 게 C700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M10 V3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특히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특히 가장 궁금한 게 얘보다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싼 C700 V2와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지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지난 시간에 C700V2를 보신 분들은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몇 가지 면의 차이를 보이는데, 지난번 C700V2 때 들었던 프로악 D2로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제품의 성능을 감안해서 스피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벡터의 트라페즈 리이매진드, 아마 들으시면서 느꼈을 텐데, 저도 이 제품을 연결해 놓고 들어보다가 느낀 거지만, 트라페즈 리이매진드 같은 대구경 오퍼를 아이소바릭으로 탑재한 3웨이 구성의 이런 트라페즈 같은 스피커도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 대충 느껴지셨죠. C700에 비하면 일단 출력 수치가 20W가 더 높은데, 나타난 현상은 좀 더 다양하고 다르게 나타납니다. C700은 NAD 고유의 클래식한 살짝 도톰하고 질감이 있는 초기부터의 사운드를 그대로 진화시킨, 그래서 그걸 디지털 증폭단을 써도 그 소리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제품이라고 봤을 때, 이 M10V3는 M33으로 상징이 되던 그 마스터 시리즈의 스타일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상위 제품하고는 좀 다른 증폭단을 쓰고 있어도 소리 결하고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이게 C700과 M10을 처음에 시작 전부터 다르게 설정한, 제가 NAD가 교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그룹과 계급을 살짝 나눠 놓은 그런 상위 버전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트라페즈 리이매진드를 베이스까지 일단 밸런스를 흐트리지 않고 소리를 내준다는 게 그냥 기특함을 넘어서 그냥 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M33 같은 앰프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소리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이보다 출력이 늘어나서 200W, 300W가 되면 스케일 커지고 다이나믹스 더 커지고 그러고 나서의 안정감을 논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이 100W로 트라페즈를 손색 없이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 시리즈의 베이스 다이나믹은 종종 이제 쾌도 남마 스타일, 호쾌하고 단정하게 끌어냅니다. 포플라이 맥스 오맨 같은 곡에서 이 비트를 들어보면 이게 좀 짜릿짜릿하죠. M10V3의 스타일은 M33을 닮았다고 했잖아요. 조금 출력을 줄인 M33의 소리, 오히려 그래서 파워 핸들링을 과도하게 가져가지도 않고 오히려 컴팩트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그런 100W 드라이브를 해서 오히려 꼭 출력이 높지 않아도 된다, 이런 느낌을 주는 또 그런 곡이었어요. 펀치감이 정확하고 베이스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베이스의 펀치감, 이런 거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스피커 구경이 작으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트라페즈 같은 그런 대구경 페이퍼콘에서 나는 소리가 아주 멋지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12인치 대구경 페이퍼콘을 탑재한 트라페즈, 그 뒤에는 또 8인치 아이소바릭 우퍼까지 있어요. 등압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 두 개의 유닛이 똑같은 파워를 못 움직여주면, 그걸 두 개를 핸들링할 능력이 힘이 안 되면 저음 자체 양감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 녹음해서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쩌렁쩌렁한 그런 저음까지를 빼고 나면 23Hz까지 내려가는 이 베이스에서 다이나믹한 펀치감, 이런 것까지를 아주 멋지게, 그 마스터 시리즈의 짧게 끊는 베이스, 그런 호쾌함을 우물쭈물하지 않고 아주 단정하게 딱 틀어지고 잘 구사해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피아노까지 들어가니 악기수가 많은 이 오케스트라 연주, 저는 앰프의 드라이브 성능을 테스트할 때 특히 이 곡을 많이 들어보는 편인데, 이 엘렌 그리모 아시케나지가 지휘하는 이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 3악장 들어보면, 그 시작하자마자 한 불과 2-3분 후에 바로 총주로 트랜지언트를 딱 때리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 거기서부터 이 앰프가 좀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이 M10은 공간을 이렇게 빈 곳과 사람과 악기가 채워져 있는 곳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능력이 드라마틱하게 보여집니다. 공간이 입체적으로 빈 공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그래서 좀 더 입체감을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이엔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런 오케스트라 총주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주는 장면이 트라페즈를 듣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아주 뛰어난 해상도, 분해력, 그리고 이 스테이징을 뒤쪽에 펼쳐내주는 그런 입체감, 이런 것들, 출력 차이만 뺀다면은 상위 제품하고 거의 손색이 없어요. 종종 출력이 100W, 200W라고 해도 좀 건조하게 들리는 앰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출력 수치하고 상관없는, 혹은 출력 수치를 좀 과장시킨 전류 공급이 원만치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M10V3는 건조해지는 쪽하고는 거리가 멀고 살짝 윤기를 주면서 빠르게 몰아가는 이런 스타일. M33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미니 M33이라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 곡에서 M33의 그런 성능을 그대로 내려받은 제품이라는 느낌이 좀 더 많이 와 닿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하이엔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핸들의 아리아죠. 핵 에스트 레지나 비르기눔, 보통 앰프나 스피커의 능력, 그 성능을 판가름할 때, 제 예전에 이 곡을 많이 들었던 게, 아네조 피퍼노터가 뒤쪽에, 얼만큼 뒤쪽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그리고 얼마나 리얼하게 떠오르냐 이제 이거를 보는 그런 곡인데 M10 V3가 이거 테스트하느라고 들어본 여러 곡 중에 가장 우수하게 가장 이 제품의 어떤 본질이자 뛰어난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데서 안 보였던 성능까지 보이는 그런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표현들이 대충 이렇게 곡선이든 직선이든 거기에 점을 찍어놓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선명한 선으로 이어져서 끝까지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아주 잘 나타나는 곡이에요. 예전에도 하이엔드 기기들 저희 이제 평가할 때 아네소피 포노토의 그 모습이 얼만큼 뒤에 맺히느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사람 사이즈만 하냐, 사람 얼굴 크기만 하냐, 그리고 특유의 목소리, 아네소피 포노토의 이 특유의 메조소프라노 음색이 나오는 게 이렇게 대비를 지면서 그리고 옥탑을 이동하는 이런 느낌이 지금 말한 것들이 조합이 되면 사람이 저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이엔드라고 하는 건데 지금 M10 V3가 트라페즈 리이매진들 드라이브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거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이보다 하이엔드 앰프들, 이보다 비싸고 크고 여러 바디를 두고 뭐 좋은 케이블을 연결한 이런 시스템은 그보다 좀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잘 조화가 됐을 때 얘긴데, 근데 이 M10 V3는 딱 한 덩어리 이 포맷으로 그런 소리에 한 80~90%까지 접근을 한다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 할 때 지금 말한 그런 아주 비싸고 여러 개를 둔 이런 제품까지 필요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M10 V3 정도로도 음악을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NAD가 만든 콤팩트 시리즈들 C700V2에 이어서 M10 V3 각각 클래식 라인업의 2세대, 그 다음에 마스터 시리즈의 3세대 NAD의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작은 이 두 제품들,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을 보고서 보급형이고 예산을 좀 적게 들여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인가 보다, 딱 그 정도 소리가 나겠지, 사이즈를 자꾸 의식을 해서 저 정도 사이즈의 소리가 나겠지라고 했던 그런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NAD 기술 또 NAD 반경을 넘어가는 그 램브룩 그룹까지를 통합해서 그런 모든 기술과 경험들이 더 작게도 만들어 보자, 큰 사이즈에서 구현되던 거를 더 작은 사이즈에서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해서 작게 줄여봤던,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그게 성공적으로 줄여진 나름대로 그 50년이 넘은 NAD의 가장 압축이 된 그런 사운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작은 제품의 장점, 집안에 어디든 내 공간에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충격, 뭐 이렇게 진동이나 이런 충격, 그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것들만 기본적인 것만 조심해주면,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만 두면 지금 트라페즈 같은 큰 스피커도 드라이브 하듯이 어딘가 선반이나 어딘가에 스피커 2개를 놓고서 내가 있는 공간 어느 곳에서도 수시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것도 높은 수준과 여러 가지 기능을 동원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품들입니다. C700V2와 이 M10 V3 가격이 약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등급의 제품입니다. 그 둘의 간격은 그 정도 된다는 그런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NAD의 콤팩트 앰프, 콤팩트 시리즈, 오늘은 마스터 시리즈 M10 세 번째, M10의 3세대, M10 V3를 같이 듣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